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공인중개사법 빈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가 분양계약서가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 소정의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없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상가 분양계약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서는 해당되지 않고요.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여기에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분양 관련 증서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데 주택상한사채, 그 다음에 철거민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종합청약저축통장 이런 것들이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적극이면 해당한다는 뜻이고요. 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증서 등의 증서의 존재 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예,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아니라면 중개해도 됩니다. 분양 관련 증서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택상한사채라든지 그 다음에 철거민 증서, 이를테면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토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이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 이게 이를테면 청약통장 이런 게 추첨해서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위 대토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중개 의뢰인에는 중개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된다. 예, 거래 당사자의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중개 의뢰인에는 중개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 그래서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또는 수임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 행위이다.
직접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하면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판례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인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직접 세를 놓는 건 안 되지만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세를 놓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의뢰받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어떤 토지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편의상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지적법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조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은 지적공부상 경계고요. 현실적인 담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계 확인 청량을 하였다면 청량한 게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라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죠. 자력이 없는 갑이 전매 차익을 노려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걸어놓은 다음 중간 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에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중개보조원인 병이 알고도 이게 중요하죠.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하였는데 매수 대금보다 싼 값에 전매하게 된 것이라면 갑이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고 할지라도 병의 위 전매 중개는 탈세를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 것 자체가 미등기 전매를 하면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생략 등기를 하도록 전매 중개를 하였다면 그 자체가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투기조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8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 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공인중개사법이 위 조항의 적용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중개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설명해야 된다는 것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종전에는 판례가 서명, 점 찍고 날인의 판례를 고등법원에서는 서명 또는 날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취지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서명 점 찍고 날인하는 것이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서 서명 및 날인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서명 점 찍고 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명 점 찍고 날인일 때 서명이나 날인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서명이나 날인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판례인데 지금은 이 판례를 존중해서 법조문에 아예 서명 및 날인이라고 밋이라고 넣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가운데 점을 찍어서 이게 밋인지 또는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고등법원까지는 또는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가운데 점도 밋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우리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서명이나 날인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가운데 점이 있으면 서명, 점 찍고 날인이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자, 마지막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이라는 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서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은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에 찾아와서 이대로 대서, 대필만 해주세요. 그러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10만 원을 받고 개업공개사가 그대로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왜 써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있어야 대출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하니까 10만 원 받고 그대로 계약서를 적어줬습니다. 적어달라는 대로. 근데 그게 사실은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먹고 도망간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정상적인 보수를 받고 해주거나 또는 아예 안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물론 본인이 2년 전에 중개를 해준 것이 2년 만기가 지나가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하러 왔다면 뭐 10만 원 정도, 통상 협회에서 권장하는 게 10만 원이죠. 10만 원 정도 받고 계약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거면.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대로 계약서 적어주세요 하면 가급적이면 안 해주는 게 좋고요. 꼭 해주려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를 반드시 신분증,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등기필 정보까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